안녕하세요. 이덕준 의무사입니다. 7월 1일부터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와 플랫폼 종사자, 특히 모든 화물차주가 산재보험에 적용 시행됩니다. 그러나 이번 법 개정을 살펴보면 산재보험 적용 대상을 확대되나 보험료 징수 방식이 변경됨으로 인해서 기존의 보험료보다 몇 배나 더 내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법 개정 전에는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와 플랫폼 종사자가 하나의 업체에서 노무를 제공하여야 한다는 전속성 요건 때문에 업무상 재해를 입어도 산재보험 혜택을 받는 데 한계가 있었는데요. 이 부분이 폐지가 되면서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하여 여러 업체에서 일하는 노무 제공자들이 산재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7월 1일부터 기존 법에서 정하고 있는 18개 직종의 특고직뿐만 아니라 기존 산재보험 노무 제공자 직종 내에서 탁송기사, 대리주차원, 살수차, 고수작업차, 카고크레인 같은 건설 현장 화물차주를 비롯한 모든 화물차주가 산재보험에 적용을 받게 되었습니다. 특히 이번 법 개정에서 눈에 띄는 직종이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화물자동차 화물차주인데요. 화물차주의 경우 기존에 수출입 컨테이너나 시멘트, 철강, 위험물질, 자동차나 곡물 등 일부 화물차주만 산재보험에 적용을 받았으나 7월 1일부터 모든 자동차관리법상 화물차주가 산재보험에 적용을 받게 되었다는 것이 큰 특징입니다. 이번 개정으로 인해 모든 화물차주는 산재보험이 모두 적용되나 고용보험은 산재보험과 달리 모두 적용받지 못하고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특정 품목이나 특정 산업의 화물차주만 적용됩니다. 또한 고용보험료 산정도 유통배송기사를 제외한 모든 화물차주의 경우 다른 특고직이 실보수를 기준으로 고용보험료를 산정하는 것과는 다르게 국가가 고시한 기준보수를 적용하도록 한 것이 차이가 있습니다. 이번 법 개정으로 크게 변경된 것은 첫째, 산재보험 요율인데요. 기존의 특고직이나 플랫폼 종사자가 노무를 제공한 사업의 산재보험료율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산정했으나 7월 1일부터는 노동부 장관이 고시하는 별도 위험률을 감안한 직종별 산재보험료율을 적용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산재보험료 또한 기존에 국가가 고시한 직종별 고시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했으나 이번 개정을 통해 실보수를 기준으로 산재보험료를 산정, 납부하도록 변경되었다는 것입니다. 셋째는 기존의 전속성을 폐지하고 특고직과 플랫폼 종사자를 노무 제공자로 재정의하고 추가로 직종이 확대된 점입니다. 21년 택배사가 발표한 택배 기사의 월 평균 700만원 수입을 기준으로 변경된 보험료를 산출해보면 기존의 산재보험료는 월 소득이 700만원이라 하더라도 국가가 고시한 택배기사의 월 고시임금이 242만원을 기준으로 산재보험료를 납부하였으므로 기존 산재보험료는 사업주와 특고직 종사자가 각 월에 21,780원을 납부하였는데 고위험 저소득자 보호대상 직종으로 산재보험료 50% 경감을 받아 1,890원을 납부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변경된 산재보험료는 실보수의 비과세 소득을 공제한 후 경비율을 곱해서 나온 보수를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하므로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매월 45,738원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기존 보험료의 2배가량 할증된 것으로 계산이 되나 실제로는 2024년 산재보험료 50% 경감 대상 직종에서 택배업이 제어되었으므로 기존에 월 1,890원 납부하였던 택배기사 및 사업주가 각각 월 45,738원을 납부해야 하므로 4.2배 할증된 보험료를 납부하게 되었습니다. 국가는 2011년도에도 산재보험료 계산 방식을 임금에서 세법상의 보수로 변경하면서 실제로 기업이 내야 하는 산재보험료를 30% 이상 증액하였는데요. 이번에도 직종을 확대하고 기존의 고위험 저소득 직종의 노무 종사자의 보험료를 대폭 인상하는 법 개정을 단행하였습니다. 2023년 7월 1일 산재보험 노무제공자 보험료 감경 기준은 보험료의 50%로 결정되었으며 감경 대상은 퀵서비스, 사업자로부터 업무를 위탁받아 자동차를 운전하는 대리운전자, 탁송업자, 대리주차와 화물차주로 결정되었습니다. 그러나 유효기간 도과 후에 월 보수액 신고서 또는 노무제공 내용 확인 신고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경감을 받을 수 없으니 이 점은 유념하셔야 합니다.
매년 고위험 저소득 노무 대상자를 선정해서 산재보험료 감경 대상과 감경 기준을 정하고 있기 때문에 올해 감경 대상 기준에서 제외된 노무 제공자는 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맞게 보험료를 납부해야 하므로 산재보험료 납부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번에 포함된 건설 현장의 화물 차주의 살수차와 카고크레인, 고소작업차는 산재보험에서만 적용 대상이 확대된 것이므로 고용보험의 적용 대상은 변동되지 않습니다. 건설기계 특고직의 산재보험료율과 기준보수에 대해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특고직의 고용보험은 원화하고 구분 없이 사업장별로 특고직의 관리번호를 성립해서 노무신고를 하시면 되고요. 산재는 원수급 현장의 게시번호로 이비지 신고를 했었는데요. 이때 요율은 원수급 사업장의 건설 일괄 산재 요율에 따라 적용받게 됩니다. 특고직의 보수는 고용보험, 산재보험 둘 다 기준보수가 정해져 있습니다. 고용보험은 82,648원이고요. 산재보험은 월 247만 9,444원을 기준으로 일할 계산하면 되는데요. 달력상 30일인 경우에는 82,648원이고 31일인 경우에는 79,982원이 됩니다. 결국 이번 산재보호법 개정으로 건설업 실무에서 달라지는 것은 3월에 보험료 자진신고할 때 살수차와 카고크레인, 고소작업차를 산재보수총액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진행 중인 현장이 모두 하도급이라면 실무적으로 달라지는 것은 없습니다. 원도급 현장에 있다면 기존에 신고하던 건설기의 특고직과 살수차, 카고크레인, 고소작업차 차주들의 자료 역시 구비해 놓으셔야 합니다. 단 이분들의 고용보험은 당연 적용이 아니니 산재보험료만 원천 공제하시면 됩니다. 오늘은 특고직 및 플랫폼 종사자의 산재보험 확대 적용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법은 개정이 돼서 대상은 확대되었으나 보험료는 대폭 인상되는 법 개정이 되었기 때문에 많은 논란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고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분들은 유튜브에 댓글을 달아주시거나 블로그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